좋아요. Ancient Elements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Curse Forge로 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Ancient Elements가 있어요. 설명, 이 모드는 20개 이상의 새 광석, 갑옷, 도구 등을 추가해요. 그리고 몹들도 있죠. 정말 완벽한 모드예요. 자체 갑옷과 도구를 가진 이 모든 광석들이 있어요. 독특하고 멋진 모델의 몹들도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모드죠. 새로운 아이템과 도구가 많은데 각 도구마다 특별한 용도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각 도구는 고유한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드는 2년 전인 2023년 8월에 나왔어요. 사용자 수는 23만 명밖에 안 돼요. 보통 이런 모드들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기 때문에 밖에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이 모드는 완벽한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죠. 자, 파일로 가서 Forge의 모든 버전 중 1.2.1을 선택하고 파일을 받으세요. 윈도우스 플스R, 앱다타, 로밍, .minecraft의 mods 폴더에 저장하세요. 여기에 저장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드세요. mods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넣으세요. 의존성은 필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개코립 말고는 말이에요. roaming, .minecraft, mods에 개코립가 있어요. 개코립은 그냥 개코의 라이브러리예요. 같은 방법으로 Forge 1.1 버전 파일을 받으세요. 네, 정말 간단하죠. 자, 모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광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몹과 다양한 도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구를 하나씩 설명할지 아니면 간단히 한 번에 설명할지 고민 중입니다. 먼저 광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석입니다. 오버월드의 64층에서 80층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돌과 비슷하고 유구의 보호 기능이 있는 갑옷도 있습니다. 흔하지만 약한 광석입니다. 돌과 같은 공격력이지만 내구성이 더 높습니다. 유틸리티로는 이런 도구들, 드릴이 있고, 알겠죠? 다른 도구들도 있지만 특별히 강조할 만한 건 없습니다. 자, Ancient Elements 모드에서 납주개를 어떻게 얻나요? 레이어 64에서 53 사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두 형태로 나타나며 이 광석은 철의 대안이에요. 철만큼 흔하지만 내구성은 좀 떨어져요. 철갑옷과 비슷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요. 주개로는 신화 도구를 만들고 운석 주개도 얻을 수 있어요. 좋아요. 강철 주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64층에서 마이너스 15층 사이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0층에서 30층 사이에서도 얻을 수 있죠. 보시다시피 8의 방어력을 가진 갑옷이 있는데 철보다 조금 더 좋고 희귀도는 같아요. 철보다 약간 좋고 모드에서 꼭 필요한 광석 탐지기, 페이스 피어서, 정정이 부츠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너스도 있어요. 치명타 확률. 풀세트를 착용하면 치명타 후 속도 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꽤 흥미롭죠. 게다가 고급 모드의 중요한 주괴인 엘리멘티늄을 얻는데도 쓰여요. 좋아요. 다음으로 얻는 방법을 설명할 주고에는 팔라듐입니다. 보시다시피 딥슬레이트 형태이고 실제로 딥슬레이트 층에서 발견돼요. 갑옷은 다이아몬드와 철 사이로 9포인트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이아몬드만큼 좋고 흔하지만 내구성은 좀 떨어져요. 알겠죠? 팔라듐 갑옷은 풀셋을 입으면 체력 50% 이하일 때 재생 효과를 줍니다. 즉 체력이 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회복이 시작돼요. 팔라듐 검은 4번 공격할 때마다 체력을 1 회복시켜줍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또한 팔라듐 큐브로 2가지 유체나 블록을 저장할 수 있어요. 다음 재료는 정글 스틸이에요. 이건 해발 40에서 60 사이의 정글 바이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론 다이아몬드보다 강하지만 내구성은 좀 떨어져요. 일반 스틸을 대체하는 느낌이에요. 도구면에서는 스틸삽이나 도구를 대장간 템플릿으로 정글 스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요. 죄송해요. 스틸 업그레이드 템플릿은 이렇게 만들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찾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갑옷의 효과를 볼 건데 동면역이 있을 거예요. 풀세트를 입으면 거미독을 줘요. 나쁘지 않네요. 정말로. 갑옷이 진짜 멋져요.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좋아요. 이제 티타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주로 64층에서 32층, 60층에서 128층 사이에서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구간에서 나와요. 보시다시피 티타늄은 완전한 갑옷을 만들어줘요. 티타늄은 다이아몬드보다 내구성이 좋고 더 나아요. 다이아몬드와 네더라이트 사이 정도의 세트예요. 또 전신 갑옷을 입으면 공격을 피할 확률이 생겨요. 검으로 방패 막을 때 50% 확률로 받을 피해를 되돌려줘요. 그래서 꽤 괜찮죠. 는 높은 확률이고 정말 강력한 갑옷이에요. 좋아요. 이제 고대 금속 주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건 사막 표면의 40에서 70 높이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이 레벨은 네더라이트의 내구성과 강도를 가졌지만 여전히 다이아몬드급이에요. 즉 효율성 면에서는 다이아몬드 곡괭이와 비슷하지만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이걸 얻는 방법은 고대계 넷과 철주고의 넷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사실 고대 잔해와 비슷하게 작동해요. 풀세트 갑옷을 입으면 사막에서 25% 더 빨라져요. 사막에 살면 유용하겠죠. 검은 적의 갑옷이 많을수록 더 큰 데미지를 줘요. 나쁘지 않네요. 자, 이걸로 고대 금속에 대해 다 설명했어요. 아주 좋아요. 시면 주고에 얻는 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바다와 얼음 바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주개는 보시다시피 10개 반 슬롯의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좋지만 내구성은 같아요. 다른 용도로는 바다의 심장을 만들 수 있어요. 무기의 보너스는 물속에서 2배 데미지를 줘요. 물속에서 18 데미지는 대단해요. 풀세트를 착용하면 물속 호흡과 25% 빠른 수영 속도를 얻어요. 꽤 괜찮죠? 물속용 갑옷이에요. 정말 멋져요. 자, 운석 갑옷인 메터라이트 주개를 소개할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주로 평원이나 숲 등에서 발견되는 운석 구덩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운석 블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운석 블록이에요. 알겠죠? 이런 블록들이 모여 운석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생긴 블록들이에요. 보이시죠? 광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운석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갈색 덩어리 같은 거예요. 알겠죠? 가까이 가면 운석이라고 뜰 거예요. 이게 바로 운석이에요. 갑옷은 22포인트로 꽤 좋은 방어구예요. 이 주개는 모드 진행에 필요해요. 네더라이트보다 강하다는 장점도 있죠.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죠. 도끼는 12 데미지로 나쁘지 않아요. 검은 이런 데미지, 특성은 없지만 세트 효과가 있어요. 피해 시 운석 충돌 확률이 있대요. 운석 충돌에 면역이 된대요. 일종의 가시 효과 같은 거네요. 중력 앵커, 운석 드릴도 만들 수 있어요. 등등이 있어요. 자, 이게 메터라이트 주개의 기본 기능이에요. 자, 24포인트 갑옷으로 서리 주개를 얻는 법과 64에서 64 높이의 추운 바이옴이나 눈 바이옴에서 얻는 법입니다. 이 광물은 모든 층에서 꽤 자주 발견돼요. 말씀드리자면 이걸 캐려면 네더라이트 곡괭이가 필요해요. 실제로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운석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이아몬드였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네더라이트로 바뀔 거예요. 이건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네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부는 네더라이트로 봐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쉽고 모드에서 빨리 진행돼서요. 기본적으로 풀세트가 있으면 얼음 위 속도가 빨라지고 공격자를 밀쳐내거나 느리게 해요. 보너스로 적을 기절시키거나 얼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이 주개의 특성이에요. 좋아요. 에테리움은 어떻게 얻나요? 이 광물은 Ancient Elements 모드에 있어요. 주로 116층 이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공중섬이 있죠. 여기에는 없지만 떠있는 섬에서 에테리움을 찾을 수 있어요. 나무 곡괭이로 캐일 수 있고 방어력이 25예요. 방어력이 꽤 높네요. 격퇴 방패 같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에어로 건틀릿도요. 꽤 멋진 무기들이죠. 그리고 대장장이 템플릿도 얻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갑옷을 기본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풀셋은 점프력 50% 증가, 낙하 피해 없음, 검의 넉백 보너스도 있어요. 필요한 곡괭이는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서리와 운석 곡괭이요. 보자, 곡괭이, 얼음과 운석 곡괭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캘 수 없어요. 거기 나무라고 써있네요. 안 보셨나봐요. 나무론 힘들 거예요. 자, 운석 곡괭이나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알겠죠? 아니면 얼음 곡괭이요. 보시다시피 모드 내 난이도 조절이 잘 되어 있어요. 갑자기 나무에서 최강 갑옷으로 넘어가지 않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더 강철 주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대장장이 작업대로 얻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네더에서 0층부터 64층까지 얻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얻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네더를 녹이면 끝이에요. 그렇구나. 좋아요. 완벽해요. 그리고 원석 네더 강철이 있죠? 4개와 다이아몬드로 6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용도로는 역시 대장장이 작업되죠? 풀세트면 위더 효과의 면역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위더 효과예요? 위더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기는 위더 효과를 주는 게 보너스예요. 꽤 강해요. 중요한 건 다이아 곡괭이로 캐고 강철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템플릿들은 각자 다른 구조물에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모든 주괴 설명 후에 진행에 대해 영상을 따로 만들 거예요. 좋아, 지옥괴가 있어. 사우던 밸리 빼고 모든 바이옴에서 40, 80 높이에서 얻을 수 있어. 모든 바이옴에서 40, 80 높이에서 나와. 알겠지? 최대 26포인트의 갑옷, 즉 매우 강한 갑옷이 있어. 여기 지옥 망치는 목표물을 태우고 풀셋은 공격자를 불태울 확률이 있어. 공격자를 소각하는 거지. 나쁘지 않아. 이 광석을 캐려면 에테리움 곡괭이가 필요해. 꽤 흥미롭네. 그리고 지옥 템플릿이 필요해. 알겠지? 네더 요새에서 얻고 에테리움은 공중섬에서 찾을 수 있어. 상자나 요새에서 말이야. 그게 거의 다야. 알겠지? 이게 갑옷이야. 좋아요. 지옥석 주괴가 있네요. 보세요. 색상이 움직이는 광물이에요. 한번 볼까요? 저기 봐요. 색이 움직여요. 보시다시피 0층에서 40층까지 있어요. 지옥석을 캐려면 지옥불 곡괭이가 필요해요. 방어력 29, 공격력 17이에요. 10층 어디서나 요새 상자에서 찾아요. 네더의 최고 재료 중 하나로 용암에서 생성돼요. 조심하세요. 이제 용도를 살펴볼까요? 보너스로 작은 폭발을 일으켜요. 재밌죠? 갑옷은 화염 면역, 용암 속 이동 빨라져요. 네더를 위한 좋은 갑옷이네요. 흉갑의 능력치를 보니 꽤 괜찮아요. 이런 곡괭이가 궁금하네요. 얼마나 빨리 캘 수 있을까요? 다이아 곡괭이랑 비교해볼까요? 이게 그 곡괭이니까 여기서 캐볼게요. 여긴 비어있네요. 이걸 캐봐요. 다이아 곡괭이로 이렇게 캐요. 툭툭툭. 이 곡괭이는 이렇게 캐고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스펙트릴리움 주괴는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영혼 모래 바이옴에서 0층부터 100층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주괴예요. 흥미롭네요. 소울 나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스펙트릴리움 헬멧이 있는데 풀셋 효과로 영혼 모래에서 더 빠른 속도를 줘요. 또한 위스프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도구들도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격할 때 봐요. 저기 있네요. 이 발사체를 쏘는데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게요. 참고로 갑옷도 닳게 해요. 알겠죠?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봐요. 이 몬스터는 5칸인데 공격칸이 2칸 반이 됐어요. 그게 데미지예요. 아만시는 보다시피 때리죠? 꽤 강해요. 17에 효과까지 더해지면. 그렇죠? 다 합쳐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틱 때문인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합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소울 산데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광물은 아마도 헬스톤 곡괭이로 캐야 할 거예요.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네요. 아니에요. 지옥 곡괭이로 캐야 해요. 알겠죠? 헬스톤 곡괭이도 되겠지만 지옥 곡괭이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헬스톤이나 스펙트릴리움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지옥 덕분에 이 2단계를 열었으니 완벽하네요. 오늘은 엔더 강철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이건 엔드의 가장 안 좋은 광물 중 하나예요. 알죠? 근데 사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건 22점의 방어력을 주는 갑옷이에요. 알죠? 유용한 점은 공중부양에 면역이 되는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셜커와 싸울 때 좋고 검은 효과가 없어요. 엔더 강철 주괴 원시 엔더리움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엔더리움을 얻을 수 있어요. 알죠? 죄송해요. 이 주괴를 얻으려면 원시 엔더 강철과 다이아몬드로 5개를 만들거나 그냥 원시 엔더 강철을 녹여 다이아몬드를 아낄 수 있어요. 물론 다이아몬드로 만든 주괴가 더 좋긴 해요. 알죠?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처럼 다이아몬드가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알죠?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채굴해야 해요. 뭘로 캐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캐요. 알죠? 강철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알죠? 업그레이드는 지하 구조물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좋아요. 공허 강철은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엔드 섬 아래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 아이템을 얻기가 꽤 복잡하죠. 엔드에 가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섬 아래서 공허에 노출되는 게 재미있어서죠. 보상은 꽤 괜찮은 갑옷이에요. 방어력 24의 갑옷이죠. 이 재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세요. 공허 강철은 네더라이트 곡괭이로 캐야 해요. 강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지하 구조물 상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더라이트보다 강하고 에테리움도 캘 수 있어요. 에테리움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죠. 여기요. 사실 에테리움을 캐려고 엔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특성을 좀 더 살펴볼까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저기 공허 강철이 보이네요. 이걸로 만든 갑옷은 공허에 면역이 돼요. 조심하세요. 갑옷 사용에 주의해야 해요. 무기도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보너스, 몹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갑옷이 마음에 들어요. 공허 면역은 대단한 거예요. 갑옷이 가장 강한 건 아니지만 독특한 능력이 있죠. 좋아요. 30점 갑옷으로 엔드리움 인곳을 어떻게 얻나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엔드섬 외곽에서 얻을 수 있어요. 댓글 보기 전에 기능을 살펴보면 완전한 효과로 야간 시력과 실명 면역을 줘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실명 면역이 얼마나 유용할지 워든에겐 효과적일 수 있고 도궁덩이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맞으면 도궁덩이 같은 걸 생성하는 거죠. 아, 키바인드로 도궁덩이를 만들 수 있대요. 알겠어요? 옵션 조작, 키바인드로 가서 찾아볼게요. 모드가 여기 있나? 키바인드를 못 찾겠네요. X키네요. 알겠어요? 이게 도궁덩이에요. 위를 걸으면 흥미로운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자, X키 누르면 됩니다. X키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축바로 설정돼 있는데 갑옷 효과인가요? 여기 기타 갑옷 효과가 있네요. 자, 이제 찾았어요. 정말 좋은 도구네요. 검의 효과도 한번 볼까요? 독구름을 던진다고 하네요.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야간 시야 기능이 꽤 마음에 들어요. 자, 셀레스티움 인곳을 소개할게요. 이 모드의 가장 멋진 광물 중 하나죠. 엔드 미들랜드 생물궁계에서 발견돼요. 이 생물궁계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F3 키를 누르면 돼요. 생물궁계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을 찾으세요. 예를 들면 생물궁계, 숲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나요? 거기에 엔드 미들랜드라고 써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런 광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체 애니메이션이 있는 이런 광물 말이에요. 셀레스티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풀세트 효과는 이래요. 피해를 입으면 충격파 능력이 충전돼요. 그리고 주변 개체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낸대요. 지금 이 검의 위력으로 좀비를 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공중에서 직접 발사하는 거였어? 입자 같은 걸 쏠 줄 알았네? 알겠어. 이게 셀레스티움 채굴용 갑옷이 하는 일이야. 중요한 건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재료를 다루고 있다는 거지. 전에 말한 보이드 스틸, 네더라이트는 이미 알고 있었어. 엔더리움 곡괭이랑 이 두 곡괭이, 프로스트랑 헬, 그리고 셀레스티움. 엔더리움 곡괭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맞지? 여기 있는 이게 엔더리움 곡괭이야. 다른 건 인퍼널이나 헬스톤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도구를 캐려면 꽤 고급 곡괭이가 필요해. 물론 우리가 모드에서 꽤 진전된 단계에 있긴 하지. 좋아요. 여기 엘리멘티늄이 있어요. 첫 번째 가보시죠. 설명에 따르면 광물 컴파운더와 조합한다고 해요. 광물 컴파운더가 있다면 용융 보이드와 섞어야 해요. 금속을 녹여 만들죠. 모든 용융 금속은 이렇게 만들어요. 보이드, 엔더, 네더, 정글 스틸과 철 주개로 엘리멘티늄을 만들어요. 이걸로 대검이나 갑옷을 만들면 나쁜 효과에 면역이 돼요. 검은 그렇진 않네요. 사실 검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유일한 검은 16의 수치를 가진 이거예요. 아, 네. 보너스 샵 빔이네요. 폭류를 쏘는 거래요. 이제 궁금해졌어요. 좀비를 소환해서 한번 볼까요? 어이쿠. 빔은 전혀 아니네요. 아, 빔이요.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알겠어요.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볼까요? 소를 소환할게요. 갑옷이 있거든요.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거예요. 5하트 중 4개를 없앴어요. 세상에. 스팸처럼 쓸 수 있는 효과로요. 사거리는 한 20블록 정도예요. 10블록 정도 될 거예요. 꽤 멀리 가네요. 이걸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네요. 아래로 던질 순 있어요. 와, 글리치 효과로 엄청 멋져 보여요. 자, 이제 다 봤네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자, 우리가 기다리던 갤럭트리움이에요. 엔드 미드, 하이랜드, 엔드 시티에 있어요. 사실상 모든 곳에 있죠. F3 누르면 생물 궁계랑 25 방어구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효과를 봐요. 갤럭트리움 캐려면 고급 곡괭이가 필요해요. 셀레스티움 곡괭이요.
셀레스티움엔 엔데리움, 엔데리움엔 프로스트, 프로스트엔 네더라이트가 필요해요. 많은 광물과 재료를 써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엔드게임 아이템이에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강 재료죠. 갤럭트리움은 능력이 많고 제작할 수 있거나 또는 개선할 수 있어요. 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이네요. 와, 나 6개의 방어력과 25의 데미지를 가졌는데 여기선 46 방어력이 안 보이네요. 모르겠어요. 지금 입으면 달라질까? 한번 봅시다. 말씀드렸듯이 검에는 25의 데미지 보너스가 있어요. 와, 엄청난 도약이네요. 설명에 따르면 공격 시 추가 피해를 주는 배기를 생성한대요. 자, 보세요. 저기 배기가 있네요. 추가 피해예요. 왜냐하면 데미지가 약하니까. 그리고 풀셋 효과는 이래요. 파동으로 당신을 이전 위치로 순간이동 시켜요. 우주 충격에 면역이 돼요. 갑옷을 장착해 볼게요. 속도가 올라가네요. 이건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저기 보이죠? 그 능력이요. 이전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기억하나요? 제가 저장해야 하나요? 참, 스킬은 X로 쓰니까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근데 갑옷이 강해 보이네요. 좋아요. X를 누르면 위치가 저장돼요. 맞죠? 지하에 있는 이유는 석판 때문에 좀 더 아래로 이동할 거라 생각해서예요. 아니면 유리가 순간이동시켜서 안 보이는 걸로 인식했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요. 그래서 이 능력은 뒤로 순간이동, 빠른 이동, 초강력함, 그리고 멋진 갑옷을 줘요. 정말 대단해요. 모더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 모드가 23만 사용자밖에 없다니 놀라워요. 정말 대단한 모드인데. 좋아요. 이제 원소 합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건 창조의 잔재와 철 주개로 만들어요. 모두 광물 혼합기에서 처리해요. 창조의 잔재는 어떻게 얻나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원소 충전이 필요해요. 던지면 고대 정령이 소환돼요. 원소 충전은 이걸로 만들어요. 놀랄 거예요. 맞아요. 에어로 차지, 에테르 막대, 물 충전, 이건 다양한 몹들이 주는 거예요. 중력 충전도요? 몹들은 이런 거예요. 이건 중력, 우주, 에테르, 호어리를 줘요.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건 바위를 줘요. 이걸 던지면 창조의 잔재를 드롭해요. 지금은 안 할게요. 설정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통지 파편과 음악 CD를 준비해. 이걸로 원소의 합금을 해제할 거야. 원소의 합금으로 최종 갑옷을 만들 수 있어. 와, 제작이야 친구. 제작. 있어야 할게. 이 갑옷은 아직, 가슴 부분은 아직, 그리고 갑옷 자체도 아직. 풀세트 효과, 저항기 속도 20%, 민첩성, 공격자 폭발 확률, 원소 디버프 면역. 무기는 괭이까지 보너스가 있대. 괭이까지 보너스가 있어. 보자. 웅크릴 때 산맥산 블록 3개 파괴, 삼삼 농지 생성. 곡괭이는 웅크릴 때 산맥산 검은 40 데미지, 에너지빔 3개 방출. 여기 제작법이 보이네. 거의 그렇죠. 모드의 모든 강화된 검을 요구하고 엘로이 오브 엘리멘스로 최고의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갑옷을 얻으려면 모드 전체를 클리어해야 해요. 꽤 오래 걸리죠. 이건 말이죠. 시간을 계산해보면 실력 좋은 플레이어라도 이 갑옷 얻는데 최소 20시간은 걸릴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체력이 420인 이 보스를 물리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 이게 게임 최고의 갑옷이에요. 이걸로 모든 갑옷 획득법 설명을 마칠게요.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오늘은 갑옷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Ancient Elements 모드의 일부 갑옷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풀세트를 장착하면 여기서 스킬이 해제되고 충전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능력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키바인딩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어떤 키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제 경우엔 기본값으로 X키로 설정되어 있어요. X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옵션, 컨트롤, 키 바인딩의 기타 항목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키로 바꿔볼게요. 로딩 될 때까지 기다려보죠. 좋아요. 로딩이 끝났고 여기 있네요. 엔터 키를 누르니까 독성 효과가 발동됐어요. 자, 그러니까 기타 항목의 이 버튼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예요. 갑옷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좋아요. 업그레이드 템플릿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갑옷 개선과 모드 완성에 꼭 필요해요. 사실 꽤 간단해요. 지하 구조물에서 강철 업그레이드를 찾을 수 있어요. 상자 안에 있죠. 에테리움은 120블록 높이의 공중섬에서 찾아요. 말 그대로 공중에 떠있는 섬이에요. 첫 번째를 얻으면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요. 인페르노는 네더 요새, 스펙트릴리움은 요새, 마지막은 엔드 도시에서 찾아요. 이렇게 모든 업그레이드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갑옷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드는 광물 채굴뿐만 아니라 탐험도 포함하고 있죠. 놀라운 건 이런 걸 생각한 모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진행 모드는 그저 광물 채굴에만 집중하고 탐험은 건너뛰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의 템플릿을 활용해 광물 진화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게 정말 흥미롭네요. 자, 고대 요소에서 채굴 진행은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컴파운더로 진행하면 돼. 여기 전체 진행 과정이 있어. 마인크래프트 기본 진행이야. 나무, 돌, 주석, 철, 강철 순이고 이 세 곡괭이로 다음 단계의 광물을 캘 수 있어. 여기 다이아몬드, 팔라듐, 정글, 스틸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는 채굴 능력이 같아.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네더라이트나 엔더 스틸 곡괭이를 만들 수 있어. 곡괭이 얘기지만 사실 다이아몬드로 엔더 스틸도 캘 수 있어. 그래서 알겠지?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시면, 고대 금속, 네더 강철, 팔라듐, 정글 강철을 얻을 수 있어요. 네더라이트, 엔더 강철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포함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줄에 있으니까 채굴 능력이 같을 것 같아요. 네더 강철 채굴엔 다이아몬드가 필요해도 채굴 능력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네더라이트 곡괭이로 일반 마인크래프트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캘 수 있는 건 없죠. 철 곡괭이론 네더라이트를 못 캐지만 다이아몬드론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럼 네더라이트 곡괭이와 황청황철로 서리, 운석, 공허강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셋으로 에테리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에테리움으로 엘리멘티늄을 해제하거나 지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지옥석이나 스펙트릴륨, 엔드륨, 셀레스티움, 갈락트륨까지 가능해요. 더 이상은 없네요. 이건 채굴이 안 돼요. 알죠? 갈락트륨이 있으면 원소 합금을 만들 수 있어요. 원소 합금은 여기서 콜레곤을 소환해서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원소, 고대 정령 말이에요. 이렇게 제작되는데 몹 기반이라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원소 합금 갑옷을 만들려면 모든 갑옷을 해제해야 해요. 채굴로 얻지 못해도 진행 과정에 포함돼요. 이 모드는 잘 짜인 진행 체계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급 재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레벨은 적당해요. 더 늘릴 필요 없어요. 최종 갑옷은 이미 너무 강력해요. 모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필수가 아니면 과해요. 한 방에 40 데미지를 주는 무기가 있잖아요. 속도도 올려주고 여러 효과도 있고요. 조심해야 할 정도예요. 알겠죠? 밸런스가 좋아요. 불만이면 파일 수정으로 쉽게 조절 가능해요. 각자 취향대로 조절하면 돼요. 진행 단계는 충분해요. 최종 갑옷 얻기도 꽤 어려워요. 그게 다예요. 좋아요. 이제 게임의 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 몹은 고유한 드롭이 있고 이를 통해 게임 내 도구나 무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드는 현재 17개의 새 몹을 추가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되는 멋진 모드죠. 자, 가장 간단한 몹인 언데드 마이너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 몹은 광부 헬멧을 드롭할 수 있어요. 광부 바지와 다이너마이트도 드롭해요. 광부 헬멧은 약간의 조명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착용하면 이론상 약간의 빛이 생겨야 해요. 잘 안 보이죠? 움직이면 벽을 아주 조금씩 밝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부츠는 채굴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해요. 다이너마이트는 말 그대로예요. 우클릭하면 펑 하고 폭발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중요한 질문. 언데드 마이너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꼭 필요한 몹은 아니지만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DIG를 소개할게요. 이 몹이 드릴링 유닛을 줍니다. 이 중요한 몹은 오버월드 동굴에 있어요. 체력 10, 공격력 4지만 드릴을 해제하는 드릴링 유닛을 줘요. 드릴은 파괴된 블록을 사용자에게 이동하는 기능도 있어요. 괜찮죠? 그렇죠? 드릴은 가까이서 즉시 채굴하는 곡괭이 같은 거예요. 일반 곡괭이만큼 범위가 넓진 않아요. 즉 그만큼 멀리 닿지 않아요. 가까이서 써야 하지만 즉시 캐요. 알겠죠? 여기서 채굴 능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몹이 흥미로운 도구인 드릴을 해제해줍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죠. 좋아요. 다음 몹은 스캠프예요. 여기 이 몹은 말이죠. 오버월드 동굴에만 나타나고 체력은 20에 방어력은 2예요. 작은 상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랑 거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리품으로 스캠프에 주머니를 주는데 열면 좋은 랜덤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다양한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불 붙은 검, 다이아몬드 등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스캠프를 여기 소환해 볼게요. 문제 일으키지 않길 바래요. 우클릭하면 거래창이 떠야 하는데 제 게임에선 안 뜨네요. 원래는 거래가 가능해요. 보시다시피 도망가 버렸어요. 제 게임에선 인터페이스가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몹의 기능이에요. 좋아요. 드림블을 소개할게요. 드림블은 이 몹인데 당연히 지하에서 스폰돼요. 그냥 외모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몹이랑 우리가 교환할 수 있어요. 아이템 교환은 안 된다고 해요. 드림블 클릭해도 아이템 안 받아요. 어떤 아이템 원하냐고 물어봐요. 이 녀석은 아무것도 몰라요. 얘가 원하는 건 옛날 동전이에요. 옛날 동전 보여주면 와 대박 이래요. 자, 여기 받아요. 이런 걸 줘요. 알겠죠? 꽤 좋은 아이템을 주더라고요. 그럼 옛날 동전은 어떻게 구해요? 주로 지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소원 빌 때도 쓸 수 있대요. 물에 동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막 우물에 던져야 하나 싶네요. 말 그대로예요. 자, 소리가 던질 때 소리가 나요. 들어보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소원이라고 돼 있죠? 물에 동전 던지는 모습이 나와요. 비유적인 거겠죠. 소원은 안 이루어져요. 위더 소환하면 대박일 텐데. 그래서 이게 이 몹이 하는 거예요. 좋아요. 볼더가 있는데 볼더 로드를 주는 몹 중 하나예요. 볼더 로드는 원소 충전에 필요한 공기 충전을 제공해요. 모드에서 최고 레벨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몹이에요. 이 몹은 주로 동굴에 나타나고 우리를 기절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체력은 10, 방어력은 G이고 이 원소 몹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몹들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어요. 가끔 돌로 둘러싸여서 곡괭이나 망치로만 공격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적대적인 몹이고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좋아! 다음 몹은 이 거대한 녀석 돌골렘이야. 당연히 드롭은 돌이랑 광물이겠지? 어디서 나타나? 지하에 나타나 알겠지? 이 녀석은 체력 100, 방어력 6, 공격력 18이야. 골렘은 집이 부서지거나 주변이 망가지면 깨어나. 이 골렘들은 조각조각 부서지며 자신의 일부를 떨어뜨려. 골렘들은 강력해. 바위를 쏘고 광석이랑 돌블록을 떨어뜨려. 이 설명 듣고 돌골렘 실제로 보고 싶지? 그럼 게임 최고의 갑옷을 입어볼까? 당연하지. 약간 약한 검으로 이 친구가 뭘 하는지 볼까? 자, 여기에 놓아볼게. 제발 다 부수지 말아줘. 난 서바이벌 모드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이론상으로 때리면 지금 이 갑옷 입고 돌 던졌네. 봐봐. 아니야. 공격했어. 끝. 돌 안 쏘나? 조심해. 밀어붙이네. 봐. 데미지 적고 밸런스 좋아. 초반 몹이긴 해. 몸 부위 파괴되는 거 잘 안 보이네. 맞다. 방금 말하니까 석탄 주네. 물리치면 뭐 얻지? 거기서 전리품 다 주나? 경험치 좀 주고. 나쁘지 않네 이거. 동굴에서 처음 만나면 좀 무서울 듯. 그래도 이렇게 있네. 좋아요. 플러터 프리즘이란 몹을 소개할게요. 플러터 프리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선 이 몹은 수정 동굴이란 특별한 바이옴에서 나타나요. 죄송해요. 모드의 특정 바이옴이에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 나비들은 수정 동굴을 안내하고 해치지 않으며 병에 담을 수 있어요. 유리병이 필요할 거예요. 아래에 놓을 수 있대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글로슈름 숲으로 길들일 수 있어요. 글로슈름은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걸로 먹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빛나고 있죠? 효과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번식도 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토파즈 슬라임을 소개할게요. 이 슬라임은 동굴 아래에서 나타나요. 크리스탈 동굴 바이옴에서 말이죠. 맞죠? 이 몹은 체력 8, 공격력 4로 추가돼요. 이 슬라임들은 크리스탈 주변에서 오래 있어 흡수해요. 모험가들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시 감전시켜요. 그리고 토파즈 파편을 드롭해요. 토파즈 파편으로 슬라임과 강화 벽돌을 만들어요. 꽤 많은 아이템이 있네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오로라 크리스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토파즈 슬라임 볼도 있어요. 맞죠? 단순히 감전시키는 발사체예요. 알겠죠? 별거 없어요. 우클릭으로 발사하면 돼요. 그게 다이예요. 간단하죠? 좋아요. 여기 정동석 드롭이 있는 글리머 핀치를 소개할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엑스카우다다는 뭐에 쓰이나요? 지금은 우클릭이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보세요. 우클릭하면 드롭이 나와요. 그렇게 보이죠? 안 그래요? 엑스카우다다는 무제한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네, 전혀 농담이 아니에요. 방금 어나이트 부츠를 얻었나?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샤드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모든 종류의 샤드예요. 이 샤드들은 어디에 쓰이나요? 자, 한번 볼까요? 블록, 사과 또는 크리스탈 오로라에 쓰여요. 크리스탈 오로라는 더 흥미로워요. 특별한 곡괭이와 지팡이를 얻을 수 있죠. 크리스탈 가루 주머니도요. 꽤 많은 멋진 아이템들이 있네요.
자, 이 몹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개 같은 생물은 당연히 크리스탈 동굴에서 발견돼요. 당연이라고 한 건 크리스탈이 붙어 있어서예요. 체력 12, 방어력 3, 공격력 6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모험가들, 그들은 적응했어. 뭐 그런 식이에요. 공격은 하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 문제 없을 거예요. 좋아요. 다음 몹은 잼 호스트예요. 이 몹은 파르섹 피어싱에 쓰이는 숙주 잔여물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크리스탈 감염 포션은 부정적인 효과를 줘요. 잼 호스트는 다른 몹들과 매우 달라요. 체력 40, 공격력 3을 가졌죠. 크리스탈 감염 능력이 있고 크리스탈 동굴에서 나타나요. 가까이 가면 크리스탈 감염에 걸려요. 이 효과가 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설명에 따르면 몸 전체가 유리처럼 취약해져요. 몸이 결정체로 덮여 피해 면역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피해 면역은 갑옷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몹은 보시다시피 데미지가 낮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체력 3을 깎지만 갑옷 없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체력 40인 몹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좋아요. 오로라 슬라임을 소개할게요. 이 슬라임은 오로라 크리스탈과 여러 크리스탈 블록을 줘요. 모든 색상의 블록이 있어요. 이 크리스탈 블록은 장식용인 것 같아요. 오로라 크리스탈은 제작에 더 유용해요. 오로라 크리스탈은 어디서 찾나요? 모드의 특정 생물 공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크리스탈 동굴이에요. 체력 50, 방어력 2, 공격력 20이에요. 공격력이 20이나 돼요. 대단해. 토파즈 슬라임과 비슷하대요. 크리스탈로 덮여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꽤 영리할 것 같아요. 슬라임을 볼까요? 이게 오로라 크리스탈이에요. 한번 싸워볼까요? 음식도 좀 가져가서 이 녀석과 싸워봐요. 말했듯이 50살 당신을 위해 뛰지만 모든 걸 다 해보죠. 속도 2시. 그리고 물리치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물리쳤네요. 최고 갑옷 입고 나왔지만 맞지도 않아서 이 슬라임이 여러 부분으로 나뉠까봐 걱정했어요. 맞기 어려워서 데미지가 크다는 걸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요. 소용돌이를 소개할게요. 필요한 아이템을 드롭하는 몹 중 하나예요. 이 드롭으로 물 충전을 얻을 수 있어요. 물 충전은 원소 충전을 위해 필요해요. 알겠죠? 소용돌이는 주로 깊은 바다에 나타나요. 따뜻한 바이옴에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사체에 약간 적대적이고 그 정도예요. 젖음 효과를 줘요. 당신이 젖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요. 이 상태에선 몹을 타거나 건날개로 날 수 없어요. 꽤 흥미로운 효과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게 소용돌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좋아요. 크레이트본을 소개할게요. 여기서 이동하면 크레이트본을 찾을 수 있어요. 운석 분화구에 나타나고 마비 효과를 줘요. 꽤 직관적이죠. 체력 20, 공격력 10이에요. 이 괴물들은 운석 분화구에서 나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화구 침입자를 환영하지 않아요. 특히 운석이나 광석 채굴할 때요. 샤베일을 드롭해요. 알겠죠? 샤베일로 천체루어, 중력 다츠 등 재밌는 아이템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크레이트본을 알아봤어요. 자, 언데드 검투사를 소개할게요. 이 모비 사막에 나타나니 조심하세요. 밤에 나타나고 체력 20, 방어력 18, 공격력 388이에요. 그 88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고대 전사라는데 강한 상대를 찾는데요. 이 해골들은 갑옷이 엄청 두껍대요. 데미지를 주려면 갑옷을 깨야 해요. 알겠어요. 아마 갑옷 깨면 88 데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설명이 많진 않네요. 드롭은 고대 금속, 주괴, 갑옷 부품이에요. 몹으로 고대 금속 얻기. 꽤 흥미롭네요. 꽤 흥미로운 도구예요. 강한 갑옷을 주거든요. 물론 고대 금속을 많이 갖는 게 최고는 아니에요. 게임 최고의 광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름길로 사막기사 몇 명만 물리치면 바로 고대 금속을 얻을 수 있어요. 어때요? 이 기사 하나만 물리치면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외에도 실제로 이틀 밤이면 얻을 수 있어요. 진행을 볼 건데 고대 금속은 다이아몬드 수준이에요. 조심해요. 알겠죠? 자, 이제 됐어요. 좋아요. 에테로스로 에어로 충전과 에어로 공격이 가능한 에테리얼 글레이브를 소개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공중에 떠있는 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바로 저기 있죠. 8층 이상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정령은 바람의 힘을 지녔대요. 하늘에서 평화를 지키며 침입자를 막는다고 해요.
적을 공격하고 강한 넉백이 있어서 그 높이에선 꽤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천천히 떨어지는 물약 같은 걸 쓰면 싸우기 더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다 설명했네요. 자, 지옥불 위더 스켈레톤을 소개할게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요. 지옥불 광석과 불타는 용액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몹이에요. 스폰되는 걸 볼 수 있죠. 불타는 용액은 이렇게 만들어요. 위더 스켈레톤에 불타는 용액을 써서 이 몹을 만들어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있어요. 네더 요새에서 찾을 수 있대요. 특별한 위더 스켈레톤이죠. 지옥불 광석으로 불타고 있어요. 느리지만 일반 위더 스켈레톤보다 체력이 28 더 높아요. 빈병으로 우클릭하면 치유할 수 있어요. 열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자, 불타는을 봅시다. 병을 가져와 볼게요. 이 몹에 우클릭하면 광석이 나와요. 열기가 제거됐어요. 이 몹의 드롭은 뭘까요? 훨씬 더 튼튼해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뼈도 떨어뜨리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없어도 되는 몹이지만 원시 지옥불 광석을 줘요. 좋아. Singularity라는 몹을 소개할게요. 이 몹은 아마 엔드, 특히 엔드 도시에 나타날 거예요. 정확히 확인해 볼게요. Outer End Islands에서 체력 40, 방어력 6, 공격력 8이에요. 우주 충격 효과가 있고 우주 막대를 줘요. 가장 강력한 정령이라고 해요. 정말 그렇죠. 중력으로 적을 공격하고 우주 충격을 줘요. 피해자의 움직임과 시야가 왜곡돼요. 자, 이제 그 효과를 알았어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정령이에요. 우주 막대를 얻고 모든 정령을 모을 수 있어요. 중력 충전과 원소 충전, 붕괴 프리즘도 얻을 수 있죠. 도구가 많아서 붕괴 프리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이나요? 아니, 네, 있네요. 여기 있어요. 이걸로 이 몹을 얻고 최고의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고대 원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원소 충전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소환해야 해요. 원소 충전은 이렇게 만들어요. 공기, 물, 흙, 중력 충전으로 제작해요. 막대로 얻을 수 있죠. 여기 이 몬스터 이것도 있고 이걸 물리쳐야 해요. 그리고 이것도 잡아야 해요. 동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물에서, 뜨거운 물이 아니라 깊은 물 바이옴에서요. 이건 공중에 있어요. 섬에서요. 높이 128부터. 이건 엔드의 외곽 바이옴에서요. 여기 이 큰 몬스터가 창조의 잔재, 성소조각, 음악 디스크를 줘요. 창조의 잔재는 기본적으로 정정이, 부츠 같은 걸 줘요. 게다가 원소 합금을 얻을 기회도 주고 그걸로 게임 최고의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정령들이 공격하지 않게 하는 성격의 파편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녀석을 소환해볼까요? 이쪽으로 가보죠. 먼저 이 녀석에 대해 간단히 읽어볼게요. 체력이 400이었던 것 같은데 맞네요. 틀리지 않았어요. 건너뛰었나요? 건너뛰었네요. 좋아요. 체력 400, 방어력 10, 공격력 20이에요. 소환이 필요하고 원소 역병도 있어요. 물리치면 잔재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 원소 충전, 우클릭하면 돌기 시작해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조심해요. 생존 모드를 켜볼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폭발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기 고대 정령이 나타났어요. 저 원거리 공격은 예상 못했네요. 오른쪽에서만 들리는 배경음악이 있어요. 와, 이 녀석의 공격 패턴 좀 봐요. 이 녀석의 공격력 좀 봐. 그래, 지금 내가 있는 숲처럼 있으면 꽤 괜찮아. 숨을 데가 있거든. 근데 이 전투가 정말 대단해 보이네. 아까 말했듯이 음악이 오른쪽에서만 들려. 아쉽네. 버그면 좋겠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금 게임 최고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보통은 이런 갑옷 얻으려고 싸우진 않아. 사실 잘 준비하고 가는 게 맞아. 봐,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갑옷 40점인데도 한 방에 하트 1.5개씩 깎이잖아. 근데 이 몹은 꽤 물리칠만해. 베드락의 위더처럼 불가능한 건 아니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40개의 황금 사과 같은 게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최고 레벨 비콘들도 있어요. 위더를 물리치려면 별이 필요한데 그게 문제예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여러 단계가 있고 이 단계에선 생명력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이젠 여유롭지 않네요. 그냥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발사체가 효과 있는지 궁금했는데 순간이동은 하지만 맞긴 하는 것 같아요. 생명력을 빨리 깎아야 하는데 회복이 빨라서 어렵네요. 재밌죠? 생명력 100이에요. 80 이하로 떨어지면 빨리 깎아야 해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좋아요. 아이템 드롭이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력만 깎으면 돼요. 가까이 가서 주워요. 남은 창조물이에요. 완벽해요. 이걸로 게임의 모든 몹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금 버전은 1.20.1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좋아요. 고대 원소를 소환해 볼게요. 이를 위해 원소 충전이 필요한데 우클릭으로 던지면 돼요. 원소 충전은 다이아몬드, 코러스 열매, 마그마 크림, 프리즈마린 조각, 공기 충전으로 만들어요. 물 충전, 중력 충전, 땅 충전이 필요한데 모두 막대로 만들어요. 중력 충전은 특이점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엔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엔드의 외곽 바이옴에서요. 그 다음 에테르 막대가 있는데 에테르의 영혼으로 얻어요. 주로 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공중섬에서요. 그 다음 소용돌이가 있는데 주로 뜨거운 바이옴이 아닌 깊은 물 바이옴에서 찾아요. 마지막으로 바위덩기가 있는데 지하 동굴의 바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4가지와 다이아몬드 등 다른 4가지로 체력 400의 보스를 소환해요. 이 보스는 모드의 최종 단계와 최고의 갑옷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이렇게 간단해요. 좋습니다. 이제 Ancient Elemental 모드의 최고 도구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알겠죠? 사실 도구의 매력은 각각 고유한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광부 일지에서 기타 항목으로 가서 무기를 보면 최고의 도구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드릴을 보면 기본적으로 곡괭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가 있어요. 범위는 좁지만 즉시 채굴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 해머는 303 범위로 채굴할 수 있어요. 이건 모든 도구의 주조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던질 수 있는 칼이나 세이스믹 마울 같은 도구도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대상을 기절시키는 기능을 해요. 오로라 크리스탈 지팡이는 4의 데미지를 주고 크리스탈을 발사해요. 패시 피어서는 크리스탈 감염을 주는데 이 효과는 몹의 방어력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때리면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리펠링 실드는 공격을 튕겨내는 방패의 변형이에요. 더 오래 쓸 수 있죠. 이것들의 제작법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에어로 건틀릿도 있어요. 바람 능력이 있어서 에어로 차지를 쏠 수 있어요. 몹을 밀어내거나 더 강한 넉백을 줄 수 있어요. 몰튼 랜스는 불 능력을 가진 무기예요. 소울 나이프는 공격할 때 1-3 하트를 회복시켜줘요. 매우 흥미롭네요. 게다가 스펙트릴룸 갑옷이 있으면 3에서 6까지 치유되니 대단하죠. 우주 단검은 거리로 알아볼 수 있어요. 붕괴 프리즘은 충돌 시 폭발하고 발사체로 고대 정령과 같은 효과를 줘요. 여기 원소 황폐화가 있어요. 오릭 브레이커는 4번 타격마다 15호를 제거해요. 석궁 같은데 4번 타격마다 에너지 화살을 쏘고 슈퍼 화살도 쏘죠. 여기서는 갑옷이나 도구들을 제거해요. 부츠가 2개 있지만 그래플링 훅 같은 도구가 더 많아요. 이 도구로 여기저기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전통적인 그래플링 훅처럼요. 자석도 있어요. 근처의 아이템들을 끌어당기죠. 보이시나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한티드 볼트가 있어요. 아이템 보관용 돼지 저금통을 추가한대요. 그 안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어요. 나중에 깨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있어요. 광석 찾기로 광석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별로 없네요. 봐요, 저기 광석이 있어요. 각 도구 설명이 있으니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돼요. 보는 곳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정말 멋진 도구가 많이 있어요. TNT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Sanctum Shots 속도 측정용 스톱워치예요. 지금은 지도 때문에 안 보여요. 도둑 방지용 냄새나는 방충제도 있어요. 제작에 쓰일 후크도 여기 있네요. 그래비티 앵커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벤토리에 있는 동안 주변 아이템을 끌어당기는 기능이에요. 보이시나요? 아이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옴니스벨도 있는데 충전되면 광부 2명을 소환해요. 추출기는 자갈 같은 블록에서 여러 자원을 추출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이미 설명한 이 모든 도구들이 있어요. 자, 이제 다 설명했네요. 이걸로 모드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숨은 보석 같은 모드를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더 보고 싶다면 지원해주세요.